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저도 작년에 제 아들이 고3이었어요. 고3이었고, 지금은 이제 제 아들은 대학을 다니는데, 아무튼 어머님들, 아버님들 제 마음을 다 이해합니다. 조마조마하시고, 이게 합격증을 받기 전까지는 또 받은 게 아니니까요. 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또 제 학원에 제 처제 딸이 다녀요. 집이 서울인데 방을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다니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잘 보내면 제가 이제 처제한테 형부하고 소리 들을 거고, 못 보내면 멱살 잡겠죠. 네, 그런 상황이고. 애들 6월 평가원 시험 보고 어저께도 여학생 하나가 제 옆에서 우는데, 그 왜 여름에 소나기 내리면 이렇게 빗방울이 탁 떨어지면서 흙이 탁 터지죠.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 가르치는데, 그 시험지에 눈물방울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참 이야기를 들어줬는데, 어른들 입장에서는 6월 평가원 시험이 별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크죠. 그리고 그 전년도에 사실 뭐 아시겠지만 별로 공부를 안 했잖아요. 공부를 안 했는데 하고 나서 새벽 뭐 6시, 5시 이렇게 일어나서 꼭두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공부했는데, 나름 이렇게 당장 손에 점수가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죠. 이제 멘탈의 싸움 같은데요. 5년 전에, 6년 전인가? 전상훈이란 아이가 있었는데, 걔가 한 번도 이과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아이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1등급으로 쫙 가는 애죠. 근데 걔가 이제 9월 평가원 시험 때 3등급으로 다 깔았어요. 어떤 느낌일까요? 1등급으로 다 깔다가 3등급으로 다 깔았어요. 그래서 그 담임쌤이랑 제가 이제 그 친구 눈치를 보게 되죠. 이게 애 눈치 어머님도 이제 댁에서 다 눈치를 보시잖아요. 저도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근데 이놈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적어 왔는데, 걔 크리스찬이거든요.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그 아이는 크리스찬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자만할까봐 경고하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같은 현상을 다르게 해석하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점수 조금 잘 나오면 엄청 자만하고, 또 어떤 친구는 점수가 잘 나왔는데 이게 내 점수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우기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또는 펑펑 울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나태해지고. 그래서 조금 학생들이 조금 객관적으로 자기 상태를 좀 보고 어떻게 공부를 할 건가에 약간 테스트지? 이런 느낌으로 6월 평가원 시험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전상원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도와주셨겠죠? 네, 하나님이 도와주셔갖고 연세대 의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멘탈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아마 이제 아이들이, 오늘도 이제 어떤 어머님이 상담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아마 학원에서 힘들고 어렵고 막 짜증났던 걸 아마 부모님한테 다 부을 거예요. 그래서 잘 좀 받아주시고, 이제 5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155일만 잘 버티시면 되니까요. 아무튼 저희들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전인데, 저희가 이제 고3 단과도 있거든요. 아이들 좀 수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역 이영 고등학교예요. 기역 이영 고등학교인데, 요쪽 지역 학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들이 다 이제 자습으로 돌아서셨어요. 조금 빠르죠. 보통 8월에 자습으로 돌아서는데 5월부터 이제 6월부터 자습으로 돌아서고 있고, 그 친구는 문과생인데 생투 선생님이 수업을 들어오신대요.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커리큘럼을 어떻게 짰는지 모르겠지만, 생투는 서울대 가는 이과생만 듣는 건데 왜 문과생 확통 듣는 애들한테 그걸 가르치고 있는지, 아무튼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저한테 좀 일찍 와서 좀 자습실을 개방해주면 공부를 할 수가 없느냐.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수능이라는 건 상대적 게임이거든요. 작년에 자제분들이 그랬던 거죠. 근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더 애들 잔소리하고 있고 죄고 있고 뭐 혼내고 있고 칭찬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고 하니까 1년 정도 지나면 5개월 정도 지나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펼쳐질 거냐면 6평까지는 애들이 다 열심히 하거든요. 6평까지는 다 열심히 하는데 이제 9평 정도를 보고 나면 그것도 언저리에 수시 이제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애들이 이제 수시에 대한 환상 또는 정시에 대한 포기 또는 그 두 개를 같이 하면서 전국적인 순위가 흔들립니다.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성적이 변화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거를 좀 잘 보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잘하고 남이 못해줘야 상태평가는 빛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잘하는지 그리고 흐트러짐이 없는 건지 잘 살펴봐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혹시 조금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학원의 담임 선생님하고 또 상의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김세영 상상발전소 입시 대표님 나오셔서 40분간 6월 평가원 시험 정리 좀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국어, 수학 순서로 저희 커리큘럼 설명드리고,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 가능하신 분들은 오신 순서대로 그렇게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세영 대표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다시 인사드립니다. 김세영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된 내용이 이제 결국은 6평 그리고 전년도 수능,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올해 수능이 어떤 구도로 혹은 정시 전형이 어떤 구도로 움직일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난해부터 설명회를 하면 항상 아쉬운 면이 문과 학생들에게는 자꾸 아픔을 주는 것 같아서 그런 면이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냥 입시 구도만 말씀을 드리면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대입 정원인데 4년제만 한 34만 명, 그리고 수능 응시 인원이 녹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수능 응시 인원을 보게 되면 작년보다는 소폭 감소할 겁니다. 근데 뒤이어서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재수생은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그런 것도 이유가 있는데, 하단에 이제 짧게 표현한 메모를 잠깐 보시면 이과 학생들에게는 입시 구도가 매우 좋아요. 수능뿐만 아니라 모집 정원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약대가 이제 작년부터 편성이 되었고 올해 기준으로 한 1,900명 정도가 돼요. 그리고 카이스트 급에 준하는 켄텍 이런 대학도 있었는데, 올해 이제 변화된 게 뭐가 있냐면 최근에 한 지난주 정도 되면 뉴스에서 반도체 이야기 많이 나왔죠. 산업 여군을 키워내라 라고 하는데, 어찌됐건 그 안에서 보게 되면 반도체 계약 조건이 가미되어 있는 학과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성대를 비롯해서 연대와 고대에 있었는데, 올해 추가된 게 카이스트, 포스텍, 그리고 서강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외로 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수시에서는 학종형, 정시에서 수능 전형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눈여겨볼 만하고요. 2만 명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올해 입시에는 해당되지 않을 거고, 만약 내년에 삼수를 하게 된다면 이것도 있다. 올해 가야죠. 대입 구도는 뻔히 아실 텐데, 올해 정시에서 주목할 만한 거는 서울대가 짧게 작게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수능 정시가 있고 수능 교과 정시가 따로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 성적이 혹은 학종 수준으로 조금 좋았던 학생에게 약간 유리한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확인하시고, 그거는 정시에 가서 안내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모집 정원을 보시게 되면 작년과 올해 기준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년 수시에 무슨 추천 전형 내외에 교과 전형 위주, 요게 작년부터 많아진 거거든요. 올해 동일하게 펼쳐지는데, 그 부분 올해도 써야 되겠다 싶은 학생들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시는 학종, 교과, 그리고 재수생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논술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논술을 염두에 두는 부분 뒤이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시 40%예요.
주요 대학 정시 40%. 동시에 의대, 약대 등등도 40%가 되는데, 네. 의대, 약대, 수의대 등등등. 자, 정시 40% 구도를 말씀을 드리면 고3 학생들은 혹은 그 밑에 있는 저학년 학생들은 이 정시 40%만 보고 내달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1학기 고사를 딱 치르고 나서 중간고사 보고 나서 아 나는 정시파야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3하고 졸업생하고 비교하게 되면 이 고3이 이 정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희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꺾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겪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꺾어줄 필요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 뒤이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재수생은 일단은 수시는 교과나 종합을 노릴 수 있는 학생. 보통의 경우 이제 저도 오랜 기간 재수생들을 바라봤는데 이 경우에 교과 종합 전형을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재원생의 많아야 10%입니다. 많아야 10%예요. 나머지 대부분은 논술을 다 써놓고 정시냐 논술이냐를 경합을 붙여가지고 어느 쪽으로 갈지 따져보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특강이든 그 다음에 본수업이든 수리논술, 인문논술을 꾸준히 해온 학생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해요. 논술의 경우에는. 먼저 이과가 대입구도상 좋다라고 하는 거 옛날에 뭐 문성합니다 뭐 등등등 있었으니까요. 그게 계속 확대되어 왔다가 최근의 경향을 보게 되면 이과 학생이 7, 8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확실히 많아졌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입시 구도 안에서도 이과가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위에 있는 표를 보시면 인문이나 자연은 어림잡아서 보게 되면 모집 인원은 비슷해요. 그런데 이과가 계속 많아지는 거는 의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작년, 올해 수능 구도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바라보고 봤을 때 이과가 왜 유리한지 그 결과를 좀 이따 보실 텐데 보시기에 앞서서 수능 결과를 보시면 항상 그랬던 것처럼 문이과를 구분하지 않고 졸업생하고 재학생을 비교하게 되면 졸업생이 항상 성적이 높았어요. 프린트에도 나중에 있으니까 보시고 졸업생이 1년 더 공부하니까 수능 성적이 당연히 높은 거는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재수를 하는 경우에는 어찌 보면 중위권 이상의 중상위 그룹이 많이 하니까 상대적으로 수능 성적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 더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정시만 놓고 보게 되면 대학별로 주요 대학별로 명확하게 구도가 나와 있는 게 20학년도께 있는데 비율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선 표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을 합해도 매년 수능 응시 인원의 30%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최근 5년 어림잡아서 보게 되면 한 27% 정도가 됩니다. 그냥 30이라고 잡아도 실제로 정시에서 합격되는 비율은 저 파란색 라인이 되는데 곱하기 2 내지는 2.5 정도를 해야만 되겠죠. 그러니까 졸업생의 강세이다. 그러면 고3 입장에서 정시가 40%다라고 하는 느낌은 잘해야 20%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실제 서울대나 연대의 졸업생 합격자들의 추이를 보게 되면 연대는 이미 70%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의 경우에도 60%. 근데 여기에 교과 반영을 하게 되면 저 비율이 약간 낮아질 수 있으나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자, 이제 본격 수능 이야기로 갈 텐데 작년 수능과 올해 6평을 조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작년 수능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응시 현황은 결국은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인데 올해 재수를 시작하면서도 무슨 과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을 겁니다. 국어의 선택 과목은 언매 위주로 상위권 그룹, 그 중에서도 이과 그룹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수학의 경우에는 미적 기하가 이과 중상위 대학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필수로 그래서 이과 그룹은 미적 기하 쪽으로 그리고 문과의 경우에는 확통 쪽으로 가고 있다. 다만 성적 분포를 보게 되면 하단에 1등급대의 분포 혹은 2등급 심지어 3등급대의 분포를 보게 되면 상위권 그룹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소수인 언매 선택자가 형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학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소수인 미적 혹은 기하 선택자가 상위권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수학의 경우에는 미적 기하를 해야만 우리 대학에 올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실제로 확통도 와라 라고 해버리면 미적
확통하고 비교했을 때 점수의 유불리가 미적 혹은 기하 쪽에 기울어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언매와 화작 비교하면 언매 쪽에 기울어지고 있죠. 그것 때문인데, 다만 하단에 있는 이 비율은 평가원에서 명시적으로 공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관별로 추정을 할 때 지금 1등급의 확통 선택자 수학의 경우 보시면 5.8%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적게 잡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서울교육청에서 추정한 자료예요. 서울교육청은 고3을 위주로 해서 추정을 하고, 사교육기관은 이투스 종로 등에서는 한 10%를 넘는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재수생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편차가 있는데, 이게 이 편차 때문에 나중에 정시 원서 쓸 때 어느 기준으로 가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문과는 5%밖에 안 되는데 나는 1등급이야, 성적이 좋네 라고 했는데 사실은 많은 학생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거는 뭐 지금 말씀드릴 건 아니고 구도가 그렇다 이건데, 그럼 이 구도가 이 표에서 이제 봤을 때 해석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해석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정시를 놓고 봤을 때 상위권 대학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수 구조상 등급 이용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 다음 백분위, 아주 소수, 상위권 그룹에서는 의대만 소수 대학이 백분위를 반영해요. 그러면 문과든 이과든 간에 상위권 그룹은 표준 점수를 이용한다. 따라서 표준 점수의 유불리를 먼저 따지는 게 일반적이고, 그 다음 2등급 이하 대학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표준 점수 대학이 상대적으로 많으나 백분위 대학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권 그룹에서는 표준 점수의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 중상위 그룹은 표준 점수 혹은 백분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1등급 대에서는 표준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큽니다. 어차피 백분위는 4점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불리, 결국은 소위 누가 더 유리하냐 선택 과목에서 라고 하는 것은 2등급 보시면 국어도 7점 시점에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유리하냐는 1등급 대 학생들에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6평을 보고 나서 선택 과목을 내가 바꿀게요 라고 하는 것은 1등급 대라면 타당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3등급에서 헤매고 있다, 3등급도 모자란다 라고 할 경우에는 그냥 하던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런 결과가 있는데, 각 등급대로 보게 되면 미적 선택자 혹은 언매 선택자가 많더라라는 건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요건 한번 봐두실 게, 화작 선택자든 언매 선택자든 중요한 거는 국어에서는, 국어 선생님이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독서 그리고 일부 문항이 킬러 문항이 된다라는 거고, 예년에 비해서 달라진 느낌이 뭐냐면, 국어 시험의 경우에는 앞장이나 그 다음 장에는 쉬운 문제가 많아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런데 요즘 국어는 독서 문학이 지문도 긴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앞장에서 걸리거나 아니면 적어도 뒷장 2페이지를 넘기면 허덕이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멘탈 강화 혹은 시험지를 풀 때 내가 선택 과목부터 풀 것인지 공통 과목부터 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 훈련을 해보고 연습을 해보는 게 좀 필요하겠죠. 수학도 같은 방식인데 1등급 대에서는 표점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근데 2등급 그리고 3등급으로 내려오면 표점보다는 백분 점수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차이가 있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확통 선택자 미적 기하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미적 기하 선택자가 보통의 성취도가 약간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택 과목 자체에서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수투 같은 부분 혹은 수원에서도 가끔 틀리기도 하죠. 저기도 보시면 확통 선택자는 확통도 많이 틀려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떤 과목에 더 치중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수원, 수투 그리고 확통 미적 기하 중에서 어떤 과목에 더 치중해야 될지, 저라면 3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수, 원, 투를 잘 닦아내고 선택 과목, 그런데 확통 선택자라면 확통에서도 이득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미적의 킬러 문제를 가지고 혹은 킬러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아직 3등급이 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그러면 아직은 킬러 문제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9월 평가원 때까지는 상대적으로 공통 과목이라든가 기본 점수를 잘 따낼 수 있을 학습이 좀 필요치 않겠냐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수학이 작년 수능과 올해 수능의 핵심인데, 어떤 거냐면 재작년 수능 대비했을 때는 가형과 나형으로 문과 수학과 이과 수학을 따로 보면서
점수 체계도 달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합해놔서 이른바 통합 수능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구간을 잠깐 보시면 작년 수능에서 100분위가 96이면 1등급 커트라인이에요. 여기에 있을 때 재작년 수능의 2등급 때 이과생이 1등급을 너끈하게 맞아요. 그리고 재작년 문과 수학의 거의 만점에 가까운 성적대가 1등급 커트라인으로 내려앉죠.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문과생들은 수학 성적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과생들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배치표가 달라집니다. 배치표가 달라지면 보라색,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과 그룹이고 붉은색이 문과 그룹인데 예시를 들면 성적대를 문과, 이과의 수학 점수가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가지고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과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나오는데 아셔야 될 게 정시에서 교차 지원은 중상위 대학에서 문과에서 이과로 넘어오는 것은 안 돼요. 왜? 확통을 선택했기 때문에. 근데 이과에서 문과는 가능합니다. 확통, 미적, 기하 아무거나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권동욱 라인 정도라면 서성한 라인의 문과대학으로 진입할 수가 있었다. 근데 거기에 더하여서 저기에 있는 표를 잠깐 참고하시면 대부분 대학에 인문 계열이라고 하면 문과 계열이라고 하면 인문 계열하고 상경 계열을 별도로 구분해가지고 인문에 비해서 상경에 수학 가중치를 줍니다. 수학 반영 비율이 45%다라고 하는 것은 웬만한 이과 대학이거든요. 굉장히 높죠. 근데 수학을 잘했다라고 한다면 저 경우에는 굉장히 이과생들에게 유리한 구조가 돼요. 그래서 결과를 제시하면 경희대 서울 캠퍼스에 있는 학과들만 가지고 봤을 때 약간 국제하고는 점수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보시면 인문계열은 수학이 20%, 25%지만 사회계열은 35%예요. 자연계하고 동일한 비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문계열의 의상학과 같은 경우에는 문과, 이과의 경계가 모호하죠. 그러니까 이과생들이 많이 침범해요. 그래서 확통 선택자가 20%가 안 됩니다. 5명이면 1명이 문과생이라는 얘기예요. 1명이 될까 말까. 그 다음에 사학 같은 경우에는 이과생들은 한국사 1학년 때 배웠던 거 이순신이나 알지 역사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보내준다고 하니까 여기를 갑니다. 그래서 15% 정도가 이과생이 침범을 했어요. 평균 냈더니 그래도 반까지는 안 되지만 반에 가까운 것을 침범을 했어요. 인문계열. 그러면 사회계열은 어떨까요? 심지어 경영, 세무 이런 거는 전형적인 문과 대학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빅데이터 경영.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냥 소프트웨어 계열 좋아. 이과로 내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어차피 지방할 건데 가자 해서 다 넘쳐옵니다. 그래서 문과가 침범하기가 어려워졌죠. 심지어 수능이 잘 나온 문과생들은 서울대 갈까 연대 경영 갈까 고민하다가 경희대 한의대를 지원한다거나 동국대 한의대, 원광대 한의대 인문계열을 선발하거든요. 아니면 이화여대 의예과 몇 명 안 뽑지만 거기를 한번 가자 해서 덤벼드는데 이거를 인문자형 구분 없이 확통이든 미적기하든 다 와라 라고 해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한의대 인문계열에 13명을 뽑는데 15% 그러니까 한두 명 정도만 문과인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과가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문과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영어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수학이 어찌 보면 핵심이 될 수 있는데 영어의 경우에 좀 이따 6평 성적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6평도 영어가 쉽지만은 않았다. 최근에 보게 되면 1등급의 분포가 맨 위에 있는 것처럼 6.25가 작년 퍼센테이지인데 뭐 재작년보다는 어려워졌고요. 근데 이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수시 전형에서는 영어를 가지고 등급을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수도권 학생들은. 그래서 영어를 활용하여서 최저를 설계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수시 전형에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겠고 정시에는 작년 기준이긴 합니다만 올해도 큰 차이는 없어요. 내가 최상위 그룹이다 라고 했을 때 서울대나 고대의 경우에는 내가 영어가 2등급이면 그래도 약간 불리하지만 지원해봐야지. 왜? 점수 차이가 없으니까. 근데 연대는 2등급이면 지원하기가 어렵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대학 그룹을 이렇게 묶어버리면 일부 대학은 영어 반영 비율이 작거나
아니면 실질 반영 점수가 낮아가지고 영향을 안 미치나? 또 다른 일부 대학은 영어를 2등급, 심지어 3등급 받았다라고 하면 오지 말라라고 하는 대학이 있다. 그러니까 뭐 연대, 이대 막 이런 대학들이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영어 1점 차이로 등급이 깎여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해주면 정시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 원래 이제 이 사과탐 이야기를 할 때는 사탐 따로 과탐 따로 얘기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사과탐을 합해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이 통합이 되었으니까 이과생들이 문과로 침범하기 좋은 환경이죠. 그런데 이과에서 문과로 침범을 할 때 혹시라도 사과탐 반영을 할 때, 탐구 영역에 반영을 할 때 불리하면 못 가거든요. 근데 사과탐에서도 유리해졌어요. 작년에는 일부러 성대와 이대 정도는 못 오게 사탐에 비해서 과탐이 유리해지지 않게 오히려 불리해지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범을 하거든요. 왜? 수학 성적으로. 근데 다른 대학은 상위권 그룹에서는 특히 이과에서 문과로 침범을 해도 전혀 불이익이 없고 오히려 혜택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과탐을 반영을 할 때 서울대는 상위권 그룹에서 작년부터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중간에 써 있는 숫자들이 다 표준 점수예요. 그러면 저기 보시면 윤사를 선택했다면 68점을, 그런데 세사를 선택했다면 66점을, 심지어 정법을 선택하면 만점자도 63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정법 선택하고 경제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가 윤사와 사문을 선택한 거에 비해서 점수가 확 벌어지죠. 이거는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실. 항상 매년 어디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지 정해진 건 아니니까. 근데 다만 사탐은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점을 맞고도 점수에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경우. 근데 심지어 연고대 등 다른 대학은 이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백분위에 기반하여서 변환 표준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축에 백분위 옆에 변표라는 게 있죠. 저걸 가지고 표준 점수를 만듭니다. 근데 사탐은 만점을 받았을 때 백분위 100이 나오는 과목이 2과목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나머지 중간에 있는 과목은 백분위가 97이 나왔어요. 이미 깎이고 가죠. 이과에서 보게 되면 최고점이 71점이에요. 문과에서는 최고점이 66점이고요. 옮겨가면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원점수랑 비교해가지고 보면 이거는 이제 원점수 표가 되고요. 보라색으로 막 칠해지는 건 원점수 기준인데 어찌됐건 작년의 경우에는 백분위 91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2등급에서 1등급 사이에 있는 학생들은 이과에서 문과로 가면 무조건 이득을 봤어요. 동일한 점수대라면. 그 다음 그 밑에서는 문과보다, 그러니까 문과가 약간 더 유리해지게 만들어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는 안 생기기 때문에 넘어가기 쉽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수학인데 사과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과에게 특히 상위권 그룹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유리해지게 만들어져 있다. 라는 게 이제 현행 수능 체제입니다. 이과생의 경우에는 과탐 2를 선택한다는 것은 도박일 수도 있겠지만 서울대나 한양대 가산점 체계라든가 혹은 뭐 단대, 동국대 이러한 전체 학과에서 가산점 체계를 만들거나 아니면 일부 의예과에서 가산점 체계를 만들어 놓기도 했으니까 이득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이제 6평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건 여기 보시면 졸업생 등은 항상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을 합하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4개년도를 비교하게 되면 14%, 잘해야 14%대인데 16%를 한 2% 증가했어요. 6평 지원 인원이. 그러니까 이 2%가 증가한 이유는 아마도 이과생이 자기의 진로를 의대로 잡고 있었다가 어쩔 수 없이 상경결을 갔다거나 컴퓨터 해야지 라고 갔는데 점수는 안 되고 해서 문과로 갔다거나 이런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발생했을 겁니다. 그래서 반수생도 꽤 많을 거거든요. 즉 전공 관련해 가지고 자기에게 안 맞다 라고 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꽤 많다라는 거. 그래서 올해는 예년 한 5개년 비교하게 되면 유독 많은 반수생, 재수생이 있을 걸로 보여진다라는 거고, 다만 수시 지원은 대체로 대학 및 학과를 쌍으로 묶어서 지원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정시에 가면 이 구도를 흐트러뜨립니다. 나는 그래도 화학과를 갈래 라고 해놓고서는
가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 대학명이 먼저 보이니까. 자, 그러다가 입시에서 점수가 되냐 안 되냐를 따지기에 앞서가지고 전부 다 뭘 보냐면 이 대학은 전과가 유리한가요? 다전공이 잘 만들어져 있는가요? 실제로 대학에 가면 그거를 가지고 전과를 한다거나 복수 전공을 한다거나 하는 학생은 열이면 한 명 될까 말까거든요. 매년 물어왔지만 작년에는 유독 많았다. 그냥 대부분의 대학이 된다. 다만 학교에 발붙이고 다녀야만 그 기회가 온다. 라고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제 작년에 걸 비해서 고3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작년은 뭐가 뭔지 잘 몰랐는데 확실히 유리하대? 라고 해서 엄매 쪽으로 조금 더 치우침이 강하고 이과생이 많아져서도 그렇긴 합니다. 그 다음에 미적 기하의 분포도 보게 되면 작년 대비했을 때 확실히 미적이나 기하가 유리하대? 라고 하는 게 고3도 약간 흐름이 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유리한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화작이냐 엄매냐에 따라 가지고 원점수 기준 96점을 맞았을 때 등등등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공통과 선택이 있는데 표를 보시면 크게 봤을 때 화작과 엄매를 보게 되면 같은 원점수 대비 상대적으로 엄매가 이번 6평에서도 유리한 결과가 나왔고 모든 시험에서 그렇게 유리하게 나온다. 표준 점수나 100분 이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같은 점수일 때 보세요. 예를 들어서 화작에 90점을 보시면 공통을 74점 맞고 68점 맞은 학생하고 비교하게 되면 표점이 공통을 잘 본 학생이 약간 더 유리해요. 그래서 일단 크게 보시면 공통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학생이 어떤 선택 과목이든 간에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과목 기준으로 나타냈을 때는 국어에서는 화작보다는 엄매가 약간 유리해 보인다. 그래서 70점 전후에서도 그런 결과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등급이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미적, 기하 그리고 확통도 같은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이번 6평은 채점 결과에 따라서 기관별로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기하가 미적보다 약간 유리하게 나오긴 했는데 작년 대부분의 시험을 보게 되면 항상 미적이 평균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유리했고 미적과 기하가 아주 소소한 차이가 있었고 확통과 꽤 벌어졌다. 자, 이걸로 놓고 봐도 마찬가지로 수학에서는 일단은 미적 쪽으로 치우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점수 체계 안에서는 같은 선택 과목 안에서는 공통 점수가 1점이라도 높은 같은 원점수가 약간 더 유리하더라. 그래서 특히 중상위 혹은 중위권 그룹의 경우에는 공통 과목을 잘 갈무리를 해두고 그 다음에 킬러 문제, 공통 과목의 킬러든 혹은 선택 과목의 킬러든 대비를 하는 게 좀 필요할 테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일단 공통 과목도 튼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배치표를 바꾸고 있습니다. 문과 배치표를 가지고 쭉 보게 되면 대략 3등급의 꼴찌 점수만 얻었다. 물론 정시는 과목별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흔히 이야기하는 상위권 주요 대학을 가기가 어려워요. 문과는. 그 다음에 인서울 커트라인에 있는 경기에 있는 인서울이라 바라볼 수 있는 대학 중에서는 그나마도 괜찮은데 국립대학의 상위권 그룹은 조금 힘들고 그래서 어찌됐건 목표로 하는 대학은 최소한 여기까지일 거라고 봐요. 목표로 하는 대학들은 거기에서 3등급을 맞아가지고 헤매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는 문과가 조금 어렵다라는 거고 근데 이과는 문과로 침범하는 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표를 이렇게 나타냈는데 지금 오렌지색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각 대학의 이과예요. 밑에 있는 게 문과입니다. 저기 서울대 쪽으로 가게 되면 거의 붙어 있다가 점점 내려와서 건동홍 쪽으로 오니까 벌어집니다. 벌어졌을 때 같은 이과 점수에서 상위대학 문과로 침범이 가능한 정도의 점수 구분이 만들어지는데 일단은 이과의 경우에는 2등급 언저리 했을 때 주요 대학에 해당하는 곳에 간당간당할 수 있었던 것을 이거를 학교를 바꿔버리게 되면 약간 높게 지원하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시구도는 이 점수가 어느 정도이지? 라는 걸 확인하고 하시려면 6월 평가원 성적이 나오고 나서 아무 사이트나 입시기관이라고 알고 있는 곳에 가시면 거기다가 성적 입력하시면 공짜로 다 보여줘요. 이거는 연대를 쓰면 환산 점수를 얼마인데 가능성이 있다 없다. 왜 그러냐면 그 자료를 얻어가지고 그 사교육기관에서 정보를 생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공짜로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걸 가지고 확신을 가질지, 보통의 경우에는 고3이 6모, 9모를 거쳐가면서 수능이 갈 때는 성적을 유지 상승시키는 비율이 낮은데 재수생들은 유지 상승시키는 비율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6모, 9모 대비해서 올라갈 것이라고 산정을 해도 큰 어려움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성 안고 있을 수 있다. 작년의 경험도 있으니까 감안을 하신다면 지원을 할 때 정시 지원선에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미끄덩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원서를 쓰시는 게 필요하겠고, 그 다음 경찰사관학교라든가 혹은 저기 이과 특성의 대학 카이스트부터 켄텍까지는 6회 지원 횟수에 안 들어간다라는 걸 다시금 확인하시고, 성적의 추이를 보셔가지고 물론 담임선생님들하고 학원 자체에서 제공해주는 자료 등을 이용해가지고 정시로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를 자리매김해 보시고, 그 다음에 논술, 주로 논술이 많을 테니까 수능 전 논술이냐 수능 후 논술이냐, 그러니까 연대나 홍대, 시립대 같은 대학을 논술로 쓸 거냐 아니면 수능 후에 여유 있게 공부해가지고 갈 거냐, 수능 결과를 보고 요 선택이 좀 필요한데, 수능 전에 논술이라든가 면접을 치르는 학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서 나름대로 득을 보는 케이스가 꽤 많은데 이거를 선택할래라고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 선택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납치된다고 생각하니까.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수시 납치되는 학생은 눈 씻고 봐도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도. 자, 만약에 교과 전형을 지원한다. 가장 단순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교과 전형이 작년과 올해 약간 늘어난 거를 감안하시고, 우리는 재수를 한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있냐 없냐 봤을 때 있는 대학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목표치를 약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대비 수능 성적이 올라갔으니까 최저 없는 전형을 써봐야 눈높이하고 안 맞을 거예요. 따라서 최저 있는 전형을 쓰는 것이 당연히, 그 중에서도 내가 자신 있다면 최저가 높은 쪽이 좋겠죠. 그런 부분을 잘 따져보시고, 예년의 입결, 특히 작년의 입결이 어떻게 되는지를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 입결 확인하는 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먼저 저희 대학명으로 보게 되면 오렌지색으로 짙은 색을 칠해놓은 것이 재수생 이상의 졸업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에요. 그러면 추천 전형을 위의 대학부터 쭉 나열을 해보게 되면 재학생만 쓰느냐 졸업생만 쓰느냐, 그러면 자, 이게 해야 될 게 6모 끝나고 여름방학 기말고사 성적이 나오게 되면 학교에서 고등학교, 재학했던 고등학교에서 갈라요. 어떻게 할지. 하다못해 재학생이라면 서울대를 쓸 거냐 안 쓸 거냐 하는데 상위권 내신이었다라고 한다면 고대, 이 한 장을 나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지를 학교에 문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작년 담임선생님, 작년 진학지도 선생님 하고 일단은 전화기를 열어가지고 소통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들 대학은 재학생들이 못 가져가거나 안 가져가는 추천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얻을 수 있는지를 학교에 의사타진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뭐 성적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교과 전형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서영고만 비교했을 때, 물론 서울대는 직윤이 학종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나 교과 위주라고 한다면 서연고로 가면 대학 선호도 순으로 성적이 높아지는 것 같지만 대학 선호도 플러스 최저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경우만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점수대가 낮아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고대를 해석해 보게 되면 경쟁률이 11대 1에 해당하지만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비율은 42% 정도였습니다, 작년에. 근데 여기다가 충원 합격이 있어요. 충원 합격률은 150%니까 10명을 모집하는 집단에서 25명을 선발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감안하게 되면 실질 경쟁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의대가 경쟁률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의대만 하더라도 경쟁률이 실질 경쟁률이 2.7 정도였어요. 작년의 경우가.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시고 졸업생이 요 소수 끼어 있는데 이 졸업생들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겠고 다만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아시죠? 내신에서 이 진로 선택 과목에 반영하는 방식이 가장 까다롭고 손해를 많이 보는 구조가 고대예요. 고대에 만약에 B가 있다라고 한다면 점수가 5등급으로 취급받기도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아마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산출 방식을 잘 보셔야 된다. 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려요. 근데 산출을 할 때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직접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은 따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고대가 2등급 안쪽으로 등급을 형성했을 때 추천 전형을 쓰는데 그러면 교과 전형에서 시립대 정도면 어떨까? 라고 하면 2.0 내외가 많아요. 그러니까 점수대에 따라 가지고 지원하는 대학들의 그룹이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표를 참고하시고 한 명지대 정도가 될 때는 보시면 평균만 놓고 보면 시립대하고 아주 큰 차이가 안 생겨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명지대는 최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저 없는 대학을 쓴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해도 내가 올해는 수능을 작년보다 좋게 보기가 어렵구나 라고 나온다면 이때는 이런 전형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아닌 경우라면 최저가 있거나 혹은 높은 쪽을 생각하는 게 필요하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올해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 대학들이 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상위 대학으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학업 역량이라는 것을 중시 여길 수밖에 없고요. 면접이 까다로운 대학이 있습니다. 특히 재시문 면접. 그냥 일반 대학으로 놓고 보면 연고대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재시문 면접은 지원하기 전에 작년에 지원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원을 안 해본 학생이라고 한다면 이들의 면접이 어떻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학업 역량이라는 게 어떤 거냐를 안내를 했는데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보고 참고해보면 좋은데 학생부를 보고서 각 항목에 대해서 이른바 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죠. 어떤지를 막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학생의 생기부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거예요. 1학년 때 내용이긴 합니다. 요거는 혹시라도 학종을 염두에 두신 분들은 나중에 가서 읽어보시되 두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그 이력을 짤막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다른 과목은 4등급대인데 수학만 2등급인 일반고 학생이고요. 영재고는 등급 표기가 안 되는데 등급으로 환산하면 이렇습니다. 그랬을 때 영재고의 6등급에서 8등급 대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 수학만 2등급이었던 학생. 근데 볼 줄 아신다면 수학을 2등급이면 못하는 일반고 학생이 아닌데 수학이 탁월하다. 수학적 논리 혹은 수학적 분석, 모델링 우수하다. 이런 평가가 없어요. 물론 평가가 부풀어진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평가가 빠져 있습니다. 영재고 학생도 그냥 단원명만 쭉 나열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이 친구의 특성을 수치로 나와 있는 등급이라든가 성적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게끔 유도해버리는 학생부거든요. 이게 특별한 고등학교를 제외하면 웬만하면 대동소이 비슷하다. 그래서 학종에서 본인의 역량을 내신 등급을 갈아엎어서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세특이라든가 창체 내용이 있다면 학종에서 매우 유리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2.0이 합격하는 곳이라면 1.8, 1.7로 감안해가지고 지원해도 되겠구나가 나오는데 대부분 열의 9 정도는 따라갑니다. 그래서 잘 보시라는 거예요. 일반고에 나는 2등급이다.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데 입결을 봤더니 주로 2등급이래. 따라서 거기를 지원하면 그냥 합격 가능성이 좀 있다가 되는 거죠. 내신을 따라갑니다. 물론 2등급이어도 떨어진 학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생기부의 내용이 안 좋다고 한다면 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시간 내실 때 이 친구의 앞부분을 읽어보면 여기는 수업 태도가 매우 좋다라고 쓰여 있어요. 중위권 대학은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왜? 어차피 학업 역량이라는 것은 등급이 3등급, 4등급인데 1, 2등급과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다만 다른 내용도 평가가 가능한데 나중에 두 학생을 비교해서 읽어보실 때 이 학생의 관동별곡, 이 학생의 관동별곡 어떻게 평가되는지 한번 읽어보시고 전체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결과를 끄집어내면 위에 있는 학생과 아래에 있는 학생의 스펙이 좀 달라요. 1.4등급의 이 학생과 2.8등급의 이 학생이 저는 이 친구가 우수하다, 이 친구가 우수하다 라고 가늠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관점에 따라서 뭔가 독특한 우수성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친구를 뽑아야 될 것 같고 전반적인 충실도가 높다, 학업 충실도가 높다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가야 돼요. 서울대라고 한다면 얘는 직윤을 써야 되는 거고 얘는 일반 전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저 평균 등급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1.4와 2.8이 같다고 해도 무방하더라라는 거예요. 학생부의 내용으로 봐서는. 따라서 학종을 지원할 때는 드러난 입결이 내신 성적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종을 만약에 서영고만 비교하게 되면 최저가 약간 높은 연대, 뭐 이거는 연대 입장에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 고대는 매우 높은 학종이에요. 따라서 내신 커트라인이 상대적으로 고대 쪽으로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런데 서울대의 경우에는 뭐 3등급도 있다고 이런 것들은 이제 학교 특성을 감안을 해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고대 예를 들면 18대 1에 육박하는 지원 경쟁률이 최저 충족률, 면접 고려하면 실질 경쟁률이 2대 1이 안 돼요. 그런데 충원율까지 감안하게 되면 더 낮아지죠. 그래서 의예과의 경우에는 한 1.7대 1 정도의 실질 경쟁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신이 낮아도 되지 않을까? 내신 스펙을 보시면 되죠. 다만 내신이 낮으니까 나는 수능을 잘 볼 자신이 있어. 한번 써봐야지. 이 경우에는 수능 후 면접이니까 좋아. 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저기 6배수를 통과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서류 통과가 가능한 학생 중에서는 수능을 잘 보면 둘 중 하나 수준으로 합격이 됐다. 근데 대부분의 대학은 최저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상위 그룹은. 최저가 없는 시립대의 경우에 보시면 학교 유형별로 나눠봤어요. 일반고의 경우에는 문과 2.3 내외가 많았어요. 물론 떨어지는 애들도 많습니다. 자사고의 경우에는 한 3.6 정도의 등급. 근데 여기에는 일부 전사고도 있다. 이과의 경우에 일반고가 한 2.3 정도, 자사고가 한 4점 후반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네로라는 전사고의 마지노선의 대학이 요 근방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셔야 되는데 정리를 해드리면 일반고와 자사, 영재, 과학 뭐 등등 학교 유형을 좀 구분하게 되면 비율이 큰 차이가 있어요. 서울대 직유는 일반, 그 다음에 맨 밑에 내려오셔가지고 뭐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가 한 68%, 근데 소수의 자사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참고하셔가지고 지원할 때는 평균 입결이 나와 있다. 학종은 특히나 일반고니까 나와 있는 수치보다는 내가 당연히 높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학생부의 내용을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거. 자, 학종 지원자가 많지는 않을 테니 일단 학원에도 유능한 인재들이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고 이런 겁니다. 논술을 너무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 자, 가톨릭과 울산대 의예과를 두 개를 한번 보세요. 가톨릭보다는 울산이 상대적으로 최저가 높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울산대 같은 경우는 12명 모집 인원에 과고와 자사고가 반이에요. 그러니까 과고 영재고가 반이다. 그래서 뭐 서울 영재고에서 3점대 학점을 가지고 있는 3.8, 4.3 만점에 이런 학생은 학종으로 의대를 지원하지 못해요. 떨어지니까 당연히. 그런 학생들이 의대를 가기 위해서 여기에 집착합니다. 얘네들은 소수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가톨릭 3명, 울산 2명은 제가 아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매우 좁아진다. 그러니까 일반고가 저것만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려면 내가 논술에서 얼마만큼의 특장기를 보여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반도체학과 여기 3개가 있어요. 비교해 보시면
만약에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수시로 지원하는 거 해볼 만하다. 보시면 서강, 성균, 고려, 연세 비교해 보면 고대 예를 들어 볼게요. 15명 모집에 다 나가버리니까 59명을 충원을 했어요. 그럼에도 등록은 4명밖에 안 합니다. 여기에 입결을 제시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4명 가지고 뭔가 제시하기 어려우니까. 연대의 경우를 보시게 되면 40명 모집에 130명을 추가로 모집을 해서 171등까지 뽑았는데 28명만 등록을 합니다. 근데 일반고가 있고 여기 보시면 외고 영재고, 아니 과고 영재고만 일부가 등록을 했어요. 근데 얘네들도 대부분 포기하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대체로 일반고 학생들이 많을 텐데 이런 것도 영재 과고 애들이 간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일반고인 내가 지원을 해봐도 나름대로 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해보시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여기 카이스트라든가 포스텍 이런 데하고 좀 겹쳐지는 성향이 좀 보여진다라는 거고, 논술은 추가적인 것만 제가 짧게 하고 마무리 드릴게요. 올해 문과 특히나 서경대가 추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서울권의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서경대가 약수령 논술에, 그러니까 이게 적성고사를 치렀던 대학들이 논술을 볼 때는 국어나 수학에서 약수령, 간단한 서술형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능에 가까워요. 수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수학이라고 한다면 수원투가 주 범위예요. 따라서 공통과목을 열심히 한 3, 4 혹은 뭐 5등급대를 하더라도 지원을 해볼 수 있죠. 다만 서경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내신 반영 비율이 높아요. 약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6등급 이하는 좀 힘들 수 있죠. 그래서 4, 5등급이라면 무난합니다. 그래서 과목 특성을 한번 잘 보시는 게 필요하겠고, 이과의 경우에는 유형을 보게 되면 과학을 보느냐 안 보느냐가 있었는데 건대와 성대가 올해 과학 논술을 안 봐요. 그래서 과학 논술을 보는 대학이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추가되어서 서경대와 홍대, 세종이 논술을 보는데 마찬가지로 약수령이에요. 그리고 고대, 세종 같은 경우에는 약학과가 논술을 치르게 되는데 경쟁률이 뭐 200대 1을 넘기 쉽거든요. 근데 요 문제는 차원이 조금 다르긴 하다. 참고로 봐두시고. 그래서 그룹핑을 해드렸는데 유형이 달라요. 수리 논술 기준으로도 유형이 다르고 언어 논술 기준으로도 유형이 달라요. 그래서 유형을 그룹핑해가지고 대비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시는 재수생이 강세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술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다운로드를 받아보시면 거기에 정시에 비견되는 졸업생의 합격 비율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수시에 대한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을 해보실 때는 학종은 점수 그대로만 보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교과 전형을 쓸 소수의 학생이 있을 겁니다. 그 경우에는 이 어디가를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가에 저기 보시면 상단에 성적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걸 클릭해서 가지고 로그인을 한 다음에 내신 점수를 다 입력을 하면 고대 방식으로 계산하는 거, 서강대, 명지대, 지가 다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작년과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걸 바탕으로 해서 보시는 게 맞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점수만 어떤지를 보시겠다 하면 메인 창에 저기 보시면 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라는 게 있어요. 그걸 딱 클릭하시면 새 창이 뜨거든요. 거기에서 대학만 바꿔가지고 보시면 여러 가지 입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학만 살짝 바꿔가지고 하시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저걸 확인하시고, 특히 교과 전형을 염두에 둔 학생들은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셔라. 다른 사교육기관 비견할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상세하게 교과나 종합 혹은 논술 보시면 대학 입학처에 가면 다양한 정보가 있어요. 대학이 좁혀졌다라고 한다면 대학 입학처에 뭐 요강도 있지만 당연히 논술 가이드북,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그 다음에 작년 입시 결과. 근데 입시 결과를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싶다라고 하면 어디가는 공통의 틀 안에서만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상세하게 들여다볼 수는 없을까? 혹시라도 의문이 든다면 대학 입학처로 가보세요. 입학처에는 조금 더 상세한 자료가 있는 대학이 둘 중 하나꼴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세종대 예를 들었는데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이른바 간단한
검색 길을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다 띄워놨으니까 참고를 하셔라. 네, 최대한 제가 압축해서 끝냈는데 5분 이상 오버된 것 같네요. 자, 이상 저는 이 자리